네, 다음으로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에 매수 들어간 드림 CIS입니다. 매수가 11,350원이고요. 오늘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을 맡기는 회사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임상을 수탁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그거를 담당해서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약 바이오라는 그 섹터 안에서 보자면은 네. 이 CRO 관련 기업들, 그 수탁 관련한 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뭐 1상, 2상 혹은 3상까지도 실험을 통과했다 혹은 임상 시험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요.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기대했던 뭐 3상, 2상 시험이 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뭐 당일날에 뭐 하한가에 가기도 하고 뭐 20%가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드림 CIS처럼 CRO를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서부터는 조금 자유롭고요. 이제 뭐 그 회사가 그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 의뢰받았던 돈을 또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주가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CES 2023이 열리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 제약바이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를 좀 얻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임상 시험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수혜를 톡톡하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올해 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타격을 좀 받았던 기업인데 이제는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훈풍이 불어오면서 같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업인 만큼 앞으로 계속 그 목표치까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점에서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다시 좀 이제 돌파를 하려는, 추세를 전환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장중에 장중에 한 24% 정도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 자리를 다시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시 그 위를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 윗꼬리 달고 계속 빠지고 있고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주 AS, 드림 CIS 들어봤습니다. 임상을 맡기는 회사로 임상 통과 유무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주가에 반영이 덜 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코로나로 좀 타 분야 임상 실험이 제한적이면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 임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목표해 주신 20% 수익률도 역시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AS 해보겠습니다. 네, 26일에 매수 들어간 50 입니다. 매수가 3,510원이고요. 네, 오늘 3,39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좀 3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이곤 있긴 합니다. 50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네. 매수를 사인을 드린 지 그 네. 이후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다가 네.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시 좀 제 자리를 회복하고 있는,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좀 밀렸다가 좀 그렇게 시장에 밀리면서 갑자기 급락했던 원래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네. 경우에는 또 금방 회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요 자리인데 한 3,300원 정도인데 급격하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오늘 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는
그 코로나 관련해서 네. 이제 상승 탄력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금 중국이 계속 코로나 공장을 또 정상화하고 코로나 공장이 아니죠. 이제 공장을 네. 다시 정상화하고 네. 그리고 다시 공장을 돌리게 되면은 요즘에도 좀 하늘이 좀 노리끼리한 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초미세먼지 맞아요. 영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이 좀 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가 또 미세먼지 정점인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50이라는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도 충분히 좀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 증시에서 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게 좀 정반대 뭐 섹터기는 합니다만 테마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교차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저는 이제 내년 춘제 이후로 한 2월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주들 급등을 하고 반면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공존을 하면서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주 50이었습니다. 연말 좀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지지선 3,300선 회복하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중국의 경제 재개로 공장이 재가동화되면서 미세먼지와도 엮이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춘제 이후로도 2월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겠습니다. 15일에 매수 들어간 진단키트 관련주 시젤입니다. 28,100원에 매수했고요.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마쳤는데 전문가는 시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젠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코로나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내년 춘제가 있죠. 올해죠. 네, 올해 1월 달에 그렇죠. 춘제가 시작이 됐죠. 네, 네. 춘제가 있는데 이제 그때 중국 사람들 뭐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뭐 4천만 원짜리 한 박에 하루에 4천만 원짜리 하는 그런 호텔도 매진이 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뭐 보복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여행도 굉장히 많이 또 다니고요. 그리고 이동량도 굉장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염 확산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고 이제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 정점까지 향해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춘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도 뭐 설날이죠. 중국의 설날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설날이 더 깁니다. 이제 네. 땅덩이도 넓고 막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시기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코로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진단키트의 수요가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내가 뭐 코로나가 확진이 됐는지 감기 기운이 그냥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진단키트이기도 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중국산 진단키트를 쓰지 않겠다, 뭐 수입산 진단키트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진단키트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아니면 수젠텍 그리고 뭐 휴마시스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또 같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시제는 조금 느립니다. 조금 느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과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고점이 아니고 이미 고점 대비해서 80% 넘게 하락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코로나 이제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시젠 들어봤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최근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춘제를 기점으로 코로나 정점이 예상되면서 진단키트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역시나 목표 수익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일에 매수한 링네트인데 지난 시간에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전문가님이 또 교차할 종목이 있으면 갈아타게 의견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또 네. 가장 강력한 그쵸. 이제 재료가 네.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제들, 뭐 섹터들,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올라가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일은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섹터군은 이제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의 순환매를 기대를 하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상승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흐름이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뭐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더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데이터 센터 관련한 뭐 스마트 시티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또 좋아지면서 각광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재료가 하나가 더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링네트는 또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단순히 그냥 테마주의 성격만 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테크 관련 코로나 관련주 링네트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재료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지만 이미 목표 수익률 넘게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이 있다면 교체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AS입니다. 19일에 매수 들어간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 35만 4,500원, 오늘도 1% 넘게 촉보고 올랐는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떻게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들고 네. 가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원래는 수소 관련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지는 이 탄소 섬유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뭐 수소라던가 이런 산업이 발전을 할 때마다 수요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기업의 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또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전쟁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러시아도 우주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군까지 창설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앞으로 우주에 대한 산업은 점차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소 산업도 커지고 우주 산업도 앞으로 계속 커지겠다. 둘 다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주인 만큼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해서 들고 가자 의견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탄소 섬유를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생산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우주항공이나 미래의 산업 그리고 수소가 대두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네, 이렇게 AS 도와주신 이주연 대표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공대훈 대표의 오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한 KPS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5,020원이고요. 수익률이 이미 34.46%인데 29일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중국 거주 독일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던데 이 KBS 생명과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주죠. 네. 화이자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6,300원 부근, 이 부분을 좀 저항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6,300원만 되면은 지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는 매수가가 한 이 부분이라서 이때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언제 팔아도 좀 수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기적으로 다만 토해내면 안 되니까 오늘의 저가인 한 5,610원 부근을 익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되 이게 포지션에 맞게끔 단기적인 포지션인지 본인이 좀 중장기로 좀 선호를 하는지에 대해서 네. 포지션에 맞게끔 대응을 하되 이 월봉을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이 KPX 생명과학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이렇게 다 토해내는 음봉이 네. 나오죠. 네. 그리고 과거 이제 12월 달도 한 100% 정도 상승세를 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도 다시 토해내는 이런 뉘앙스를 보였듯이 지금도 고점을 좀 낮추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반면에 좀 실망 매물이 좀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늘의 저가인 5,610원 잡고 익절선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PX 생명과학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에 좀 고점을 낮추며 매물을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5,610원 익절로 제시해주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3일 최근에 매수 들어간 한국석유입니다. 매수가 9,780원인데 수익률을 좀 낮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미 수익률 돌파했는데 한국석유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한국석유도 매매 포지션에 맞게끔 네. 대응을 하되 지금 팔아도 사실 수익권일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월봉을 보시면 제가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인다 그때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9,700원 부근에서 9,700원 부근에서 한 네. 12,000원 부근까지 매 네. 월마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도 전일 좀 상승세로 네. 한 72달러에 좀 마감을 했죠. 네. 정유가 설비 가동률이 92%에서 지금 79%로 좀 감소가 되면서 하락을 하면서 정유가 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수혜를 좀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했듯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은 전반적으로 정유주가 같이 오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좀 입지 않을까. 중장기 포지션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거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한국석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추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 상승 수혜로 역시 정유주 동반 강세 보이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는 19일에 매수 들어간 웰크론 마스크 관련 주입니다. 매수가 3,320원이었고요. 역시 이것도 수익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웰크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웰크론도 마스크 관련주로 코로나 관련주가 네. 움직일 때 같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리튬도 같이 올라가서 웰크론 네. 한택이 좀 강한 흐름을 조금 보여서 웰크론도 같이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봉상 21선을 좀 이탈하고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고 눌린 구간에서 지금 현재 3거래일 정도는 양봉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상 같이 본다면은 지금 3,000원 부근에서 3,300원 부근까지는 박스권을 좀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추가 매수로 좀 평단을 낮추던지 한 3,000원 부근에서 평단을 낮추던지 혹은 이 종목은 3,300원에서 박스권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3,300원 부근에서 본전으로 나오던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크론에 대해서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 매수로 3,000원 선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보고 또 3,300원 부근에서 본전 부근에서 매도해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13일에 매수 들어간 미래나노텍 수산화 리튬 관련주이죠. 매수가 16,950원이고요. 역시 또 이것도 수익률이 이미 달성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나노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리튬 관련주인데 현재 리튬 네.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니켈 쪽이 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왕이면은 리튬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리튬 가격을 지속적으로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은 현재 지금 차트가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을 좀 그리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적으로는
현재 14,100원, 200원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주봉상 보면은 저점을 지속적으로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손절선은 이번 주에 저가인 14,350원을 잡고 대응을 하되 리튬 가격을 항상 필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미래나노텍에 대해서는 리튬 관련주인 만큼 계속해서 꾸준하게 리튬 가격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S 도와주신 공대원 대표와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이후로 8시부터 공대원 대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CES 2023 이후로 JP모건 헬스케어 관해서도 수혜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공대원 대표 사진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